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정혜성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조금 지금까지 했던 발표들하고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오늘 에너지 저장 소재의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창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환경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 환경화학 백그라운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고 아직 지금 퍼블리시가 되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즘에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물론 전기차가 지금 당장 완전한 친환경이 아니지만은 친환경화 가기 위해서 전기차는 필수적인데 이산화탄소의 배출의 대략 한 30%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발생하고요. 그리고 물론 지구가 한 50%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랜드나 오션에서 저장할 수 있지만은 저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막사 시작할 때만 해도 2012년쯤에 380 ppm이라고 큰일 났다고 했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40이 올라가서 400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굉장히 이게 정말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10년 동안 데이터를 봐보니까. 아무튼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배터리 우리 전기차로 가자 그런 노력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저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쪽에 이제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양극재가 대략 한 40%의 금액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유가 자원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물질들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 전기차 하나에 그 양극재가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기차 하나에 한 100kg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100kg의 광물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이고요. 2025년에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도 기하급수적으로 산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전기차와 함께 그리고 배터리의 사용량과 함께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만 있으면은 폐배터리가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사고 나는 자동차들도 마찬가지로 그건 이제 세차하면 배터리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폐배터리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양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수준이고 이제 정말로 쓰다 재사용까지 하고 온타면 이제 재활용으로 나오는 양들이 5년 뒤에도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 이제 다 사용해 재활용을 위해서 나오게 될 테니까. 비싸기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단순히 그냥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제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원이 이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열심히 몇 번 봤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요소수 사태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중국이 이제 전해망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잠깐 해가지고 망간이 그렇게 비싼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배까지 그렇게 뛰는 그런 비상이 걸렸던 상황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리사이클링 해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왜냐면은 저희가 사용했던 핸드폰도 다 리튬이온 전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가 들어가는 양극재들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방법이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강산에서 녹여내는 습식 공정 또는 열처리 용광로에다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열처리라는 건식 공정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들을
양극재나 그런 물질들을 이제 분해한 다음에 용매추출법을 이용해서 선별적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연구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처리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도 지금 괜찮습니다. 열 처리하고 강산 처리하고. 근데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 스스로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좀 더 좀 환경 친환경적이고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그런 반응들이 그런 공정들이 좀 이제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들을 사실 예전부터 했던 건 아니고 2019년에 우연하게 ACS에서 이제 발견하는 그 CNN이라는 잡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환경화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앞면에 이렇게 폐배터리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 이제 연구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던 그 잡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환경화학을 했는데 특히 망간 산화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했어요. 망간의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라든지 환경 조건에 따른 망간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망간 산화물의 결정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뉴클리에이션 그로스를 이제 살펴봤었는데 환경에서 이렇게 이제 망간 단계라고 이렇게 생긴 한 2, 3cm 정도 되는 것들이 저희 그 해저면 거의 30% 지구의 해저면 30%를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환원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본인 이제 저희가 지금 산소를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사는 미생물들이 이러한 이제 망간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망간 산화물 결국에는 구조가 거의 이제 양극재랑 비슷한데 내가 이거를 좀 이제 환경 그 지구모사 기술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가지고 환원을 시키고 용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찾아봤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게 제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결이 달랐었습니다. 그 이전의 연구들은 미생물이 이용하는 이제 분해 연구들은 특히 이제 철광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이제 많은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바이오리칭 기술들이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미생물들이 황이나 철을 이제 산화시키면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 바이오리칭을 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요. 근데 조건이 이제 pH가 약간 1, 2 그 조건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식은 이거하고는 다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이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을 하는데 그냥 보통의 이제 말단 pH 7 조건, 그냥 상온 조건에서 이렇게 호흡하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망간산화물을 가지고 또는 철산화물을 가지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망간을 환원시키고 분해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제가 창원대에 이제 와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망간 단계가 있는데 얘 구조가 거의 이제 양극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 폐배터리에서 적용을 해서 미생물을 가지고 얘를 환원시키고 분해를 시켜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두 개의 사이언티픽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그냥 가정이었으니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될까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퀘스천이었었고 두 번째는 되면은 내 생각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환원에 의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호흡에 의한 환원에 의한 반응일 텐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어떤 물질로 환원시키는 건가?
미생물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반응이 일어났었습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현기 조건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양극재와 함께 NCM 6두두를 가지고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NCM 6두두가 이제 미생물을 같이 넣어줬더니 pH 7조건에서 대략 한 14일 동안 한 30% 정도의 전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넣어준 양 대비해서 30% 정도가 바이오리칭으로 용액 상태로 이제 이온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이제 미생물이 없을 경우에 이제 0에 이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있던 이제 미생물에 의한 환원 조건하고 비교했을 때도 꽤나 이제 우수한 이제 결과였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여줬던 게 대략 한 6에서 한 16% 정도였다면 저희는 한 30% 정도를 보였었고, 또한 이제 pH도 예전에 예전 기존의 방식들은 이제 2에서 한 2.5 또는 1 그 정도였는데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뉴트럴 pH 컨디션에서 이런 반응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사이언티픽 퀘스천에 대해서 이제 먼저 풀었죠. 되는 걸 확인했는데, 근데 그러면은 미생물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는 건가? 니켈인가, 코발트인가, 망간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그래서 컨트롤 실험을 해봤습니다. LNO, LCO, LMO, LNMO를 다 집어넣어놓고 걔네들이 각각 넣어놓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니켈 옥사이드, 망간 옥사이드, 코발트 옥사이드 모두 다 환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LNMO도 마찬가지로 환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망간만 환원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니켈도 그렇고 코발트도 그렇고 망간도 모두 환원시켜서 침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XPS로도 이제 남아있는 아직 이제 분해되지 않고 이제 남아있는 애들을 이제 봤을 때 망간을 봐도 저희가 이제 뚜렷하게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망간 4가가 주로 있었었는데 반응 전에는, 근데 반응 후에는 거의 이제 망간 2가하고 3가 위주로 이제 망간이 이제 환원이 되어 있는 거를 뚜렷하게 MN3P 이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그 고체 쪽 분석 쪽에 더 환경화학에서 고체 분석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응된 애들을 한번 지켜봐봤습니다. 뭐가 어떻게 변하지 않았을까 하고 지켜봤었는데 SAM 이미지에서도 이제 반응 전에는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여기가 좀 스무스한 그런 이제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응 후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각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무언가가 이제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분해돼서 이제 있는 애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게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얘네들이 왜 더 아까 30%를 보여드렸었는데 더 분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왜 안 분해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보다시피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지금 이 안쪽에는 아마 그대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엔 바깥에 반응하고 무언가가 생성되면서 갑옷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를 좀 더 작게 만들어서 갈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훨씬 더 이제 그 바이오리칭 효율이 더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몰타 패스들로 그냥 실험실에서 했었던 거고, 계속해서 몰밀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컨트롤해가지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한번 확대를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뭔가가 이제 코팅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샘 이미지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표면에 무언가가 잔뜩 생겨 있는 듯한 모습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컨더리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이제 리칭된 니켈, 망간, 코발트에 의해서 무언가가 여기를 이제 덮고 있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XRD를 봤는데 워낙 이제 사문에서 진행된 반응이다 보니까 결정 구조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생긴 게.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봤을 때는 그냥 뭐 큰 변화가 없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싱크로톤 베이스 엑스레이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엑스라이를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랬더니 랩 엑스라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그런 이제 픽이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약한 픽인데 한 21 정도 그리고 한 20, 한 26 그 정도에서 이제 보여주면 이제 카보네이트 미네랄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실 이제 자연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런 이제 광물들이 생성될 때 카보네이트 광물의 형태로 이제 발생하는데 니켈, 망간, 카보네이트 물질들이 이제 형성된다는 걸 확인했었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TEM을 가지고 좀 더 이제 분석을 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먼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폐배터리 이제 양극재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반응들이 미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금속을 환원시키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모두 다 환원시키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과정 중에서 이제 세컨더리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생겨가지고 더 반응률이 증가했으면 반응률을 좀 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가는 방향도 이런 세컨더리 미네랄라이제이션을 이제 억제하고 또는 이제 미생물들 좀 더 활성도를 향상시켜서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이제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앞으로 이제 미래 연구를 위한 그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지금까지 있었던 앞서 보여드렸던 습식이나 번식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폐배터리를 폐양극재를 저희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NCM 양극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폐 자원으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망간 더스트 분진이라든지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서도 같이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관련 기술들을 좀 더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